김주근입니다. 1월 20일 종목 연구는 현재 스코어 댓글에 17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녹십자 MS, SKTLI, SK이노베이션, 텔레칩스 다섯 종목은 뭡니까? 이거 커비드 핸들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어서 5개를 한꺼번에 해치운다는 말이 웃기긴 합니다만 하여간 처리하고 그리고 유니캐스트부터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글로비스는 파동도 파동입니다는 그 시간론 일목균형표에 시간론으로 아주 재밌는 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우리 라이브에서 하지 못했던 종목 연구에서 심도 깊은 소위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하죠. 뭐였죠? 녹십자 MS. 녹십자 MS를 질문이 일봉이를 가지고 녹십자 MS가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커비드 핸들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길래 제가 이게 무슨 컵이야? 예? 이게 무슨 컵이야? 여기다 물 담겠냐? 이 장반이지. 그죠? 여기 물 담으면은 물이 줄 흘러나가지. 여기 무엇이 컵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다른 분이 댓글로서, 그거 일봉이 아니고 월봉으로 보는 걸 겁니다. 월봉으로 했고요. 또, 그분도 질문하신 분도, 그거 혹시 월봉으로 보면은 커비드 핸들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로 윌리엄 오닐의 원전에 보면은 커비드 핸들을 주봉으로 없죠. 사실 주봉으로 봐요. 주봉으로 봅니다만은 월봉으로 보는 경우는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느냐? 주봉으로 보았을 때 7주에서 얼마입니까? 한 62주 정도의 기간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럼 62주 같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1년 조금 더 되죠. 1년, 그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만든다면 62주 같으면 월봉으로 한 달 1년 조금 더 들어가니까 짝대기가 월봉 짝대기 한 14개 정도 안 되겠어요. 14개. 그죠?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개. 요런 정도 가지고 컵을 만들어야 돼요. 길어야. 길면 아니면 7주거든. 7주. 예? 7주 같으면은 그 월봉이면 짝대기 하나잖아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는 컵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봉을 봐요. 주봉으로서 7주에서 62주. 그러니까 이건 좀 길긴 한데, 이건 62주도 아니고 몇 주나 되나요? 따져볼까요? 여기서까지니까 봉이 몇 개야? 102개네요. 그죠? 102개. 그러니까 52주, 2년이 2년 동안의 컵이라. 글쎄요, 기간인데 뭘 길지 않나요? 이거요. 두 번째로는 이게 컵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커비드 핸들의 경우에 컵이 되려면 컵 조건이 컵의 조건이 첫 번째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게 왜 이래? 글씨가 왜 이래 안 쓰지죠? 이거 써야 되구나. 컵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상승세가 먼저 있어야 돼, 상승세가. 상승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상승세가 있은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이 컵이라는 게 뭐냐면 상승하고 나서 시장이 잠시 쉬는 거거든요. 컨솔리데이션. 잠시 조정, 잠시 쉬는 거야. 옆으로 딱대가 좀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는. 이런 양상이 있고, 그런 다음에, 상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핸들을 만들고 빵 날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 핸들과 컵과 컵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 때 이쪽에 거래량, 그 다음에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다시 핸들에서 빡 올라갈 때 거래량이 또 빡 터져야 돼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넘어갈 때가 커비드 핸들에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녹십자 MS는 이걸 억지로 102주니까 너무 길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기간이 102주란 것만으로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안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상승세가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102주가 되든 500주가 되든 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이 달리고, 그런 다음에 상승세가 나타나야 커비드 핸들 아니겠냐고요. 그죠? 근데 녹십자임에서는 상승세가 있어, 없어? 없어. 기간 너무 길어. 거래량, 이쪽 거래량, 이쪽 거래량 있어요? 없어. 핸들 있어요? 없어. 커비드 핸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단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은 커비드 핸들 아닙니까? 월봉은 안 본다니까. 월봉을 보더라도요. 월봉 보더라도 이거 컵 아니에요. 컵대기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상승세가 있어요. 상승세가. 이 상승세가 있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캔들을 만들고 빠방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뭐 커비드 핸들 아니다 라는 이러나 저러나 커비드 핸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왜 좋아합니까? 컵만 되면 올라가리라 기대하고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자, 녹십자임에서 어떤 상태죠? 컵은, 더구나 컵은 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거 말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구름 위에 아래야, 아래. 기준선 위에 쪽이라 아래쪽이야, 아래쪽. 후행수병 핸들 위에 아래쪽이야, 아래쪽. 제가 구름 밖에 나왔을 때 오늘 라이브 때 설명했습니다는, 이런 종목 어떻게 하라고요? 파세요. 그죠? 파세요. 빨리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입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역시 주봉,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컵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상승세, 자, 그 상승세 있잖아요, 여기는. 이거 뭐가 이렇게 돼. 예? 상승세가 있죠. 그죠? 상승세가 나타나고 컵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날씬한, 여기도 거래량 높고 그죠? 거래량 많고 중간에 거래량 줄어들었으니까 아주 날씬한 커비드 핸들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하고 뭐 전고 좀 넘어가 빡 올라갔으니까 좋은데 굳이 말한다면 이게 핸들이 없죠, 그죠? 핸들이 여기에 핸들만 달리면 더 좋겠는데 핸들이 없다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핸들 없으면 돼. 그 윌리엄 원주 책에 보면은요, 그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아마존 선전화가 아닙니다만은 아마존에서 이북으로도 살 수 있어요. 네? 이북으로 살 수 있어요. 이북으로 사면은 얼마 만원밖에 안 해요. 네? 윌리엄 오늘에 사면은 그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컴퓨터에 띄워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원전을 보시면은 이게 뭔지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마존을 한다. 뭐죠? 윌리엄 오늘의 원전에 보면 저는 옛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전에 보면은 컵 위드 핸들도 있고요. 예? 컵 위드 핸들도 있고 위드 아웃 핸들도 있어요. 예? 없는 핸들, 그러니까 핸들 안 달린 그냥 맨 컵도 있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위드 아웃 핸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전고 좀 넘어갔고 막 올라가는 거니까 거래량 켜짓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SK는 어떻다고요? 컵 위드 아웃 핸들로 예상이 되는데 판단이 되는데 뭐 좋아 보이죠? 어떡하라고요? 계속 고죠. 그 다음에 TLI는 커비드 핸들하는 거예요. 주봉으로 봐서. 항상 뭐가 필요해?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컵이 있고, 빠박 가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또 마찬가지로 핸들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컵 위다웃 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아주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나 늦었죠. 무슨 말이냐? 컵 위드 핸들의 경우에 목표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니까 컵 바닥에서 요 컵, 컵 벽. 이 벽입니까? 뭡니까? 컵 벽의 길이만큼을 일단 목표치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요 돌파할 때, 컵 벽을 돌파할 때가 컵 위드 핸들의 경우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왜 여기서 바닥에서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라 그러느냐? 이만큼을 더 가기 때문이다. 이만큼.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LI는 커비드 핸들인데 이미 커비드 핸들로서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커비드 핸들 때문에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추세를 보고 거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죠.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더구나 맨날 설명한 겁니다만, 그거죠. 뭡니까? 횡보하고, 이 뭐야. 구름이 얇을 때, 주가가 종종 어떻게 된다고요? 빡! 뜬다 그랬잖아. 빡! 급등한다 그랬죠. 이게 전형적인 그 사례입니까? 그죠? TLI.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겠죠. 꼭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커비드 핸들 관계없이 이미 커비드 핸들로 말한다면 이 여기각이니까 핸들을 만들고 벌써 목표치를 다 달성했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커비드 핸들과 관계없이 계속 가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커비 개그거죠.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 상승했고 여기 컵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컵, 그죠? 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핸들까지 만들었고, 이 고점은 넘어섰고, 그러니까 빡 가는 거죠. 뭐, 이미 마찬가지로 똑같죠. 이 목표치가 여기부터 이까지가 목표치인데, 이만큼 정도가 목표 델타니까 이미 다 날아갔으니, 더 갔으니까, 컵이 핸들에 손은 떠난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전에도 파동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5번 ABC 조정이 있고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이라서 났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여기 1이고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4고 곧 지금 현재 4고 조만간 5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막 그려놨잖아요. 5가 될 거다. 지금 며칠 올라갔는데 기준선 잘 버텼고 올라가는 거 오를 봐서 뭐 현재가 5이지 않겠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 라면 이게 5라면 31만 8,500원에 3번 파동의 꼭지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죠. SK이노베이션 고 계속 갈 거다. 그 다음에 커비드 핸들인데 이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으니까 보세요. 이까지가 대략 컵이고 그죠?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 갔으니까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만은 커비드 핸들의 목표치는 달성했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컵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추세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켈레칩스 또 마지막으로 컵인가요? 상승세가 있고 뭡니까? 컵 만들어졌고 거래량 여기 거래량 있고 여기 거래량 있고 있으니까 다 됐죠. 하나 빠졌습니다. 이제 핸들까지 다 만들었네요. 핸들까지 만들었죠. 그죠? 핸들을 만들면서 거래량 줄어들었어. 다 좋았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죠? 여기서 아이고 뭐야? 여기가 왜 올라오죠? 내려가라. 더 내려가라. 그렇죠. 내려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빡 올라야 고점을 넘겨야, 대략 이 고점을 넘겨야 커비드 핸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 하면 되죠. 거래량이 터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까지 간다고요? 이만큼의 컵에서, 바닥에서 컵 벽까지의 거리만큼을 더 간다.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12,000원에서 17,000원, 5,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5,000원 더 간다는 이야기죠. 2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두고 보는 거죠. 커비드 핸들로서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커비드 핸들이 아니더라도 다 좋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다 괜찮으니까, 계속 보유 또는 매수.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커비드 핸들 다 처리했죠. 이제 유니퀘스트부터 봅니다. 유니퀘스트 파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고 싶은데요. 3월달부터 출발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착착착 얘가 4고 5 이러겠네. 그렇죠?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까지 4겠죠. 그래서 2번 파동은 단순하고 4번 파동은 복잡하니까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같지 않다. 파동 뭡니까? 변화의 법칙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5번 파동이 어딘가이겠죠. 그죠?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1, 5의 2, 5의 3, 그죠? 5의 1, 5의 3, 5의 4일 수도 있고.
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유니퀘스트를 5번 파동의 어딘가를 갖고 있죠. 여기 만약에 5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에 1이고 여기가 5에 2고 여기가 5에 3이라고 한다면 현재 5에 4니까 5에 5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 5번 파동의 마지막 피날레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1, 2, 3, 여기서 1, 2, 3, 4, 5 해도 되죠, 그죠? 라면 이미 우리는 16,600원에서 고점을 받고 여기가 5번 파동 끝, 여기 지금은 ABC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또 그럴 겁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럼 살까 말까요? 유니퀘스트 살까요? 했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이니까 객관성을 띠는 지표를 보자. 뭡니까? RSI는 어떠냐? RSI 뉴트럴 50이니까 딱 중간이니까 아무런 신호가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뭐죠? 일목균형표. 구름 위니까 상승세인 것 같아. 하지만 기준선을 넘지 못했네. 거꾸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전에 기준선 위에서 잘 놀다가 여기에 내려왔으니까 그 전까지 유니퀘스트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이때 뭐라고요? 타진 매도 하라 그랬죠. 타진 매도. 타진 매도 하는 거니까 전부는 팔지 않더라도 일부만 팔아라. 유니퀘스트 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일부 사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올라오면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름은 위니까 어떻게 하라고?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쪼매만 사래. 쪼매만 사놓고 일단은 얘가 기준선을 넘길 때까지 기다려보고 기준선 넘기면 지금이 4구나. 그죠? 기준선 넘기고 얘가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여기가 아직 5가 아니고 여기가 1, 2, 3구나. 이제 4구나. 이제 5 대방이 5가 있구나. 그러면 16,600원 감매고 가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산다고요? 14,500원 넘기면 사면 되죠. 조금만 사고, 조금만 사든지 아니면 더 보고 있고. 굳이 안 사도 되니까. 안 사고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 안 사기 잘했다. 그죠? 그래서 뭐 사겠다면 조금만 사고 아니면은 그냥 보시라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라이브 채팅에서 어떤 분이 애타게 현대글로비스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현대글로비스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파동 먼저 말씀드리면, 파동으로 대개 이런 정도가 움직이면 이걸 뭐라 그러죠? 삼각형이죠, 그죠? 삼각형은 몇 번 파동이 나오고요? 4번 파동이야. 그러니까 4 다음에는 분명히 5가 있죠. 그죠? 아까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와 비슷하다 해서가지고, LG전자를 보면, LG전자.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거. 그죠? 요 움직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모이면, 이런 게 삼각형이 뭐라고 그랬죠? 4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하겠네. 5.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글로비스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4. 따라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5가 있다라는 거죠. 5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제가 이게 LG전자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LG전자 이야기할 때 이제 변화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변화일. LG전자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G전자 제가 이날을 변화일이라고 그랬다고 이날을 언젠가요? 며칠이더라. 이날을 제가 요 날을 변화일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엑셀러레이트 되는 건지 리버스 되는 건지 살펴라 했는데 엑셀러레이트 됐고 그래서 이날은 괜찮아. 요때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엑셀러레이트는 거야. 상승 추세야. 따라서 얘는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지지를 테스트 해보고 빡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진짜로 갔다가 구름 밑으로 테스트 해보더니 빠바방 빨리 가라. 빠바방 그렇죠. 됐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론에서의 변화일 이거 그 다음에 구름에서 일목균형표가 정말 절묘하게도 잘 맞아 들어가는 물론 여기는 이제 파동 이론으로 또 봐서 삼각형이 되면 4번 파동이고 올라가고 이런 게 다 됐습니다만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시간론으로 보면
시간론에 볼 때 통상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에서 중요한 게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에서부터 따져가지고요. 9일째 되거나 17일이 되거나 26일째가 되거나 33일째가 되거나 42일째가 되거나 65일째가 되는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짝짝짝짝 올라가는데 요 날부터 시작해서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날이 예를 들어서 33일째 되는 날이다. 그럼 이 날이 변화일이야. 변화일이 따라서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공산이 높다고요? 하락할 공산이 높다. 이 날이 변화일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따지는 기간이 9, 17, 26, 33, 42, 65 이걸 중요한 숫자로 봐요. 오케이. 자, 현대글로비스를 보면 요 저점이 과거로부터 따져볼 때 요 저점에서부터 26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저점에서 따져가지고 33일째 되는 날이었죠. 이 날이 변화일이었다고.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가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해보고 변화일이 되면서 빠박 돌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쯤 내가 표시한 요 날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돌았었잖아요. 그죠? 물론 구름 하단에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날 반등했을까 따져본다. 이날하고 이날이 이제 요 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며칠 되는 날이었죠? 42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변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일 됐으니까 역시 추세가 돌았었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오늘 주가가 날랐습니다. 구름 박으면서 빡 날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1월 21일이 잘 보면 이날 지고 다시 볼까요? 옛날에 한때 고점을 만들었던 이날과 이날이 며칠째 되는 날이고 65일째 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오늘도 무슨 날이야? 변화일이죠. 오늘도 변화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이 주가가 빡 날아간 게 상당히 변화일이었기 때문에 날아갔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 통상 우리가 변화일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뭘 예상하느냐니까 리버스 되는 걸 예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날도 리버스 됐고요. 이날도 리버스 됐잖아요. 그죠? 리버스 돌았었잖아. 그래서 변화일이니까 리버스 되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이날이 변화일이니까 변화일 전과 후가 바뀌는 리버스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날은 변화일인데 안 돌아서고 더 이렇게 빠지면서 엑셀러레이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엑셀러레이트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이해가 안 가네. 빨리 지우자. 엑셀러레이트. 그래서 강화되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변화일인 줄 알겠는데 더구나 60일째 되는 날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화일인 줄 알겠는데 내일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을 고비로 해서 빠박 돌아설지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찌 아느냐? 하루만 지나면 되죠. 하루만 지나면 돼. 내일 주가가 오늘의 20연 5천 고점은 더 올라가 있다. 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 변화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변화일인데 어떻게 된다고? 더 엑셀러레이터 되는 날이구나. 앞으로 계속 추세가 상승하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일의 움직임이 고점을 넘어서 20연 5천을 넘어서지 못하고 비질거리면서 음선을 만들기 끝났다. 그러면은 이날과 이날의 변화일과 끝났고 20연 5천이었으니까 당분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리버스 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이날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왜 변화일 이야기 잘 안 하느냐? 변화일 이야기를 왜 일목균형표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잘 보다시피 이날도 변화일이죠. 요날도 변화일이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며칠 지나면은 6일째 앞으로 오늘이 1월 21일이니까 오늘부터 6거래일째 되는 날이 며칠이야? 1월 28일. 그죠? 1월 28일도 변화일이에요. 예상하기로. 그리고 또 변화를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율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때 그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니까 잘못하면 거의 매일이 변화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에 여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른 차트를 못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일목균형표가 단순하게 구름과 기준선 전환성만 계속 설명했으니까 꼴랑 그것만 가지고 써먹는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엄청난 깊은 10년 엄청난 깊은 이런 심도를 자랑하는 이론이 일목균형표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구름만 가지고 그래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쉬우니까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괜히 복잡한 이론을 따지고 계신다면 사공이 산으로 가니까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이 변화일이었죠. 그럼 내일 어떻게 할까요? 오르면 계속 가는 거고 내리면 밀리는 변화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루만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리안리입니다. 재밌죠? 그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자, 코리안리 파동을 보여달라. 잘 안 되네요. 왜 잘 안 되나요? 여기까지 이르다 치고, 그죠? 여기까지 이르다 치고, 1, 2, 3, 4, 5는 안 되잖아요. 여기 2인가요? 2라 치자. 여기 1이라고, 2라고 치자. 그럼요. 이게 3인가? 그럼 이게 4인가요? 말도 아니죠? 왜 말도 아닙니까? 1번 파동 고점하고 1하고 4번하고 이게 4인데 이만큼 겹치잖아. 이만큼 겹치죠. 말도 아니죠. 그래서 코리안리는 파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기존에 소위 과거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파동, 조정 파동에 아직까지 안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A, B, C가 되든가 아직까지 조정 파동이 안 끝났다. 아직까지 충격 파동을 잘 안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동으로는 충격 파동으로 1, 2, 3, 4, 5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매기기가 어렵다면 결국은 조정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파동으로 매기가 어렵고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 어찌해야 되느냐.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면은 답은 원하죠. 비중을 줄이세요. 그죠? 비중을 줄이세요. 반등할 때마다 파세요.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윈팩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입니다. 윈팩. 파동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파동이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여기가 바닥인데, 그죠? 이게 바닥인데, 1이겠죠? 분명히 1은 호기 있게 쓰는데, 그 다음에 깝깝해지죠. 여기인가? 3인가? 4인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1이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래 보나요? 그럼 지금은, 이게 바짝 뜨는 경우는 대개 3이 되는 경우 많긴 해요. 근데, 여기가 1이고, 그러면 3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4라면 이렇게 복잡할지는 몰라도, 2번 파동이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뭐 1, 2, 3, 4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예,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 4라고 하지 마시라고. 왜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겹치죠. 그죠? 이만큼 겹치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래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파동은 잘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충격 파동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앞에는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의 소파동만 세보면 여기가 1, 2, 3겠네요. 그죠? 혹은 1, 2 요 파동이 소파동이니까 1, 2, 3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잘하면 4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ABC 1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가 꼭지인가요? I don't know. 그건 모르겠고요. 계속 뭐 지금이야 기준선 B고 구름 B고 후행스팬이고 이러니까 뭐 파동 5번 파동일지 몰라도 또는 3번 파동일 수도 있고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계속 고다는 거죠. 큰 흐름으로 봐서 어딘가를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고요. 파동은 잘 안 된다는 거고. 자, 한국 정부 인증은 지금이 5번 파동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4번 파동인가요? 와, 어렵다, 그죠? 어렵죠? 근데, 그냥, 그저, 저희 통밥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움직임은 되게 4예요. 그러니까, 1, 2, 3, 4,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ABC 조정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냐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4냐 이게 4라면 이게 3인가요? 요게 3인가? 뭐가 3인가요? 이까지가 3인가? 이런 3은 없죠. 3이라 하면은 빡 오라는 게 3이지. 이처럼 옆을 정글 숲을 건너서 가자. 엉금 건너 기어서 가자가 3이 될 수는 없죠. 이런 3은 없어요. 이런 3은 없다고. 이런 3이 단번 파동에는 없어. 이게 4야 무조건. 이게 3이야. 이게 3. 아니면 요걸 3으로 봐야 되는. 이게 3으로 보면 이게 2가 되는데, 이걸 3으로 본다면 이게 2가 되는데, 그럼 이게 1이고 2고 3인데, 이런 2 파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 그죠? 1,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ABC. 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이게 또 파동이 잘 안 되는데, 굳이 파동으로 된다면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은 4라고 보면은 5번 파동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으니 조정 파동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가 끝인가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팔고 기준선 밑에 내려왔을 때 팔고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다 팔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에 대해 이렇게 밑쪽 옆으로 구름이 얇을 때는 되게 밑으로 다 뚫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주가가 앞으로 옆으로 기면 이 구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계속 두터워져요.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단연간의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구름이 두터워져요. 왜? 이게 아래 위로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분명히 구름이 두터워져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의 구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동도 그렇고 해서 역시 제 의견은 뭡니까? 비중을 줄여가자. 비중을 줄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죠? 파미셀. 자, 파미셀인데요. 이제 한숨이 나오죠, 그죠?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기준선, 구름 밑으로 꼬꾸라졌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저도 여러 차례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혹시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
RSI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기준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 RSI도 다시 밀릴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죠?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상은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죠?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데 RSI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간당간당하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주가는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바닥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뭡니까?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전에도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다이버전스가 엿보이니까 반등은 좀 하지 않겠냐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RSI가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 같고 그러니 14,600원이 일단은 바닥인 것 같고 그러니 일단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 대신에 40%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만은 본전되려 그러면은 이 구름을 넘어야 되는데 그죠? 이 구름을 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구름 아마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테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테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에도 보았듯이 구름 하단 정도에 만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손실폭을 줄이는 정도는 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대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준선 내려왔을 때 또는 구름 받고 내려왔을 때 손실이 크지만 그래도 진작에 팔았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했다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 글쎄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림이 다 비슷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기준선 내려왔고요. 내려왔다가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도로 밀리고 지금 아직은 구름 밖으로 난다가고 간당간당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베스트 시나리오는 구름이 좀 두터우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반면에 워스트 시나리오는 구름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은 그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까 뭐였죠? 파멸실처럼 구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작에 기준선 내려올 때 팔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말씀 없으셨으니까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냥 기준선 구름 하단에 지지바가 돌아서는 걸 기대해 보자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등해봤자 아무래도 또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낫겠죠. 구름 밖으로 나가버려야 됩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일단 좀 두고 보죠. 구름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분석이라보다는 희망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입니다. 3-1이냐 하셨거든요. 3-1이냐 약간 이걸 1로 보고 2로 보시나? 3으로 보나? 또 3은 3이죠. 3은 1은 또 뭐예요? 3의 1, 3의 1 하는 거는요, 그냥 재미로 3의 1, 3의 2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왜 3의 1이 되냐니까, 근데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거죠. 움직임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를 1이고, 여기 2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3으로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4로 봐야 되는데, 4로는 볼 수 없잖아요. 왜? 1하고 4하고 겹치잖아. 그죠? 그럴 때, 틀렸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가 4가 아니네. 그죠? 따라서 여기가 3이 아니고,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3이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4다. 이게 이제 3의 1, 3의 2라고 하는 방법에서
왜 3의 1라고 보느냐니까 3의 1, 3의 2로 하니까 논리에 모순이 생길 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3의 1, 3의 2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1, 2 이렇게 된다면 이걸 굳이 1, 2 그 다음에 이걸 3의 1, 3의 2라고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3, 4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하잖아요. 굳이 3번 파동이 연장됐다고 3의 1, 3의 2라고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3의 1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심플한 방법을 먼저 찾아본다면 이게 1이죠. 이게 2죠. 이게 3이죠. 이게 4죠. 이게 5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좀 모순이 있나요? 3의 3월 8 좀 3파동이 좀 짧네.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1, 2 1, 2 그래서 여기로 1, 2는 나겠는데 여기로 그럼 3의 1 여기가 3의 2 그럼 여기 3의 3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로 보려니까 이 3가 너무 짧잖아요. 이게 5가 되는데 5가 길고 1도 기는 1도 긴데 3가 짧으니까 3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 2는 맞으니까 이건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면 3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3의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뭐예요? 3의 4겠죠. 요게 그러고는 다시 3의 5가 있을 것 같죠. 3의 1이냐? 는 아닌 것 같고 3의 5는 아니고 서드 웨이브에 1, 2까지 왔고 1, 2, 3, 4 정도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로 1, 2까지는 왔고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정도 우리가 여기 좀 아니겠느냐 그죠? 5 하면 여기가 3 그러니까 1, 2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디? 여기 지금이 여기 어디? 그 다음에 3, 4, 5가 예상이 되죠. 자. 네,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저랑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anyway 롯데 칠성은 현재 뭡니까? 3번 파동에 여기 그죠? 네 번째 파동 정도 와 있다 되는 거니까 뭐 매수 문제 없죠, 그죠? 매수 문제 없습니다. 매수하고 기다리면은 조정 있어도 더 내려가도 더 좋은 거죠. 아직까지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약간 내려오면 좋은 거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3번 파동도 있고 조정 끝나면 또 5번 파동이 또 있을 테니까 매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매수 오케이 그죠? 사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 데이터 9렘을 돌파했는데 그런데 기준선을 쉽게 못 넘기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목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치모코 산진이 일목균형표의 모든 개선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뭘 선택한다 그랬죠? 기준선, 전환선, 구름 아니죠. 뭡니까? 후행스팬을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후행스팬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후행스팬을 보시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나갔다가 캔들에 걸렸다가 다시 올라와 있죠. 그죠?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캔들 위에 있죠. 그 말은 이 기준선들이 다 캔들들이 다 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다 지지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후행스팬의 캔들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지지가 될 테니까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올라갈 적에 제가 잔뜩 화살표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놨는데 이렇게 많이 그려놨는데 올라갈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다는 이야기죠. 기준선을 쉽게 못 넘긴다 했습니다만 오늘은 기준선 위로 살짝 넘어갔고요. 그죠? RSI는 뉴트럴 합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떨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니까 후행스팬도 그렇고 구름에 나갔다가 구름이 지지를 받았으니까 확률로 봐서는 이쪽의 확률이 더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다우 데이터 그다지 비관할 이유는 없지 않냐. 하루 이틀 팍 올라가지 않고 비실거리는 게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보유 내년 추가 매수입니다. 다우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도 똑같은 입장이죠.
기준선 밑에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구름 위고요. 후행스팬은 어떻습니까? 캔들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파란색하고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려서 지지지지지지 되고 있죠. 지지지지지지지 옛날 소년시대 노래처럼 지지지지지지 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일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완벽하게 캔들을 벗어나겠죠. 밀리더라도 여기서 다시 지지지지 될 테니까 뭐 여기가 아래쪽이 뭐가 되죠? 지지선이 될 거라는 거죠. 지지지지. 아재 개그입니까? 지지지지. 그래서 하이퍼코리아도 어떻다고요? 좋다. 그렇죠. 아까 롯데 실정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아직 안 나가셨죠? 후행 스팬이 걸렸잖아요. 그죠? 걸렸으니까 여기서 걸렸으니까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CJ 하이퍼코리아 했고요. 자, CJ CJ는 뭐가 불만이시죠? 불만 없죠, 그죠? 불만 없죠. 뭐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환선마다 잘 버티고 있는 판이니까.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더구나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까지 지지를 받고 가고 있는 거죠. 여기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까지 다 해봤으니까 지금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고죠. LOT 백금입니다. LOT 백금. 자, LOT 백금은 갭을 이야기했는데요. 갭. 자, 볼게요. 자, 이날 그 다음날 뿅 빠지면서 갭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기아차 설명하면서 갭은 뭐로 작용한다고?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했죠. 그런데 갭을 메우려 갈지 몰라. 갭을 메우지만 않고 다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아직까지 아니죠. 그 다음날 뿅 올랐죠.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이 갭이 나타났는데 주가가 여기서 이게 봉이 여기다가 밑으로 푹 내려왔다가 갭을 메우는 게 아니라 바로 빡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이런 패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걸 아일랜드 리버설. 할 수 없이 또 영어를 써야 되겠네요. 아일랜드 리버설이라 그럽니다. 왜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다가 그릴까요? 자, 주가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갭을 만들고 뽁 빠지고, 그죠? 그러다가 갭을 만들고 빡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까지가 육지고 여기가 섬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해협으로 끝나는 이거 해협이고, 그죠? 해협이고 여기가 섬이고 여기가 육지고 주가가 이렇게 돌아선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일랜드 리버설이라, 아일랜드 섬 리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기술적 분석 책을 처음으로 쓰면서 옛날에 91년도인가에 책을 쓰면서 아일랜드 리버설을, 그때는 우리나라 아일랜드 리버설이 뭐고 이래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었어. 이럴 때 제가 한국 책에다가 이걸 갖다가 섬골 반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 책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 책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최초의 책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책들이 다 아일랜드 리버설을 한국말로 뭐로 바꿔서 썼다고요? 섬골 반전이라고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섬골 반전이라는 패턴 이름을 보면 저거 김모라는 양반이 지은 거구나. 제가 만든 겁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친구한테 하고 이야기할 때 LOT 백금 그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거 섬골 반전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섬이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섬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가 갭이 뭡니까? 바다와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하는 그 바다고죠, 바다. 아일랜드 리버설이 되는 겁니다. 아일랜드 리버설은 리버설이니까 어떤 패턴이라고요? 리버설 패턴. 다시 말해서 추세가 하락세였다가 섬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리버설 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더더구나 LT 백ում은 보다시피 여기도 후행 스팬도 캔들에서 걸려서 지지지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뭡니까? 구름에 딱 닿고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맨날 주장한 대로 아직까지 기준선을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적극 매수를 말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빠르죠. 그죠? 아직은 빠르죠. 다만 통상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주가가 기준선이 밑에 있고 주가가 밑에 있다가 기준선을 싹 넘기면은 타진 매수. 그러다가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적극 매수. 이런 순서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LT 백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기준선을 다시 올라가려고 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름 안 내려갔으니까 통상 여기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진 매도가 되는 거죠. 그죠? 타진 매도는 이야기는 일부 100 가지고 있으면은 일부 60만, 30만 팔고 70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죠. 반면에 그러니까 LT 백금을 신규로 사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뭡니까? 일부라 조금은 사는 거죠. 조금 타진 매수. 일부 사고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 30 사고 나머지 70 왕창 더 사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기준선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38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기준선을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LT 백금은 완벽하게 적극 매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이 엿보이니까 상승을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근데 이게 이제 패턴이란 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란 것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RSI나 일목이 아니라 패턴의 경우에 갭이 매우 안 메워질 경우에 이게 지금 성골 반전이 아주 날씬한 꼴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성은 낮으나 내일이라도 밀려가지고 이 갭이 다 메워지고 나면은 성골 반전으로 나발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성골 반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여기 있는 갭이 어떻게 된다고? 안 메워져야죠. 그러면 성골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성골 반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죠. 그죠? 아직은 빠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선 넘기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자, LT 백금은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산다면 조금만 사고 일단은 성골 반전을 완벽하게 완성하는지를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17개 종목을 하는데 벌써 50분이나 지났네요. 52분 됐네요. 너무 설명을 길게 하나요? 자, 여기까지 52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